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아니죠, 이승우가 드디어 개막전에 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잘했어. 저는 TV를 보다가 신트트라이던 중계가 있는 거예요. 아유, 또 한심한 것들 경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승우가 나온대. 네. 그래서 딱 정자세로 봤죠. 근데 괜찮았어. 임팩트 있었어.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약 30분 정도 뛰었는데 네. 결승골에 도움도 주면서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도 있었지만은 그걸 그렇게 네. 막나. 눈치 없는 상대 수비수가 이것을 걷어내는 장면이 네. 있었죠. 자, 이승우 선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승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 편입니다만 지난 시즌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희망 고문은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좀 안타까운 시즌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네, 지난 시즌에 벨기에 리그에 데뷔했는데 총 4경기 출전해서 222분 뛰면서 옐로카드 한 장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저는 기록을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슈팅 총 7회 가운데 유효 슈팅은 5회 그리고 태클 7회 성공률 57%, 경합 39회 성공률 42%, 볼 터치 121회, 키패스 2회, 드리블 성공 5회. 야, 이거 좀 초라하다. 네. 이거 한 시즌 기록이라고 하긴 좀 초라하다. 네. 사실 이승우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그리고 헬라스 베로나에서 네.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네. 때문에 신트트라이던으로 이적을 했고, 신트트라이던으로 이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트트라이던의 CEO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승우 선수 영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네. 너 여기 오면 넘버 10이야. 맞습니다. 넘버 10은 줬어요. 넘버 10은 줬어. 근데 출전 기회를 줘야지. 그렇지. 네.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별로더라. 몸싸움과 순간 스피드가 좀 약했다. 이런 좀 박한 평가를 받았고, 별로야? 기록적으로 봤을 때도 59분 뛰면서 볼 터치 28회, 패스 시도 17회, 성공 11회, 슈팅 2개, 경합 8회. 근데 기록도 이렇지만은 내용이 안 좋았어요. 저는 이 선수 트벤테 임대 시절에도 봤거든요. 트벤테 시절에도 초반에 연속골을 좀 넣으면서 반짝하긴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경기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 적고요. 그리고 J리그 유망주 시절에는 드리블과 속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로 평가받았는데 유럽 무대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트트라이던이 택했을 때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첫 경기는 트벤티 시절에 나왔던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반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교체돼서 투입된 이수 선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뭐 기록적으로도 잘 나타났는데요. 31분 뛰면서 볼 터치 25회, 뭐 60분, 뭐 배로 뛴 나카무라 케이토와 거의 같았고요. 그만큼 볼이 많이 돌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패스 시도와 성공도 10회 시도에서 9회 성공. 90% 성공률이네. 이게 물론 패스 자체는 지표는 굉장히 작지만은 이게 공격적인 선수잖아요. 공격 진영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이 이렇게 나왔던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슈팅도 3회 시도에서 유효 슈팅 2회. 뭐 여긴 또 골로 연결되는 하나의 슈팅도 있었죠. 눈치 없는 상대 수비수. 눈치가 없어. 네, 뭐 이런 기록들만 봐도 이승우 선수가 확실히 임팩트 있는 경기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이승우 선수가 있는데 나카무라 케이토를 영입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트트라이던이 이 모회사가 DNN.com이라고 일본 기업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선수가 5명이나 있어요. 많아요. 그 중에서 네. 스즈키 유마를 제외하면은 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죠. 네, 나카무라 케이토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그 이외의 선수들은 팀 전략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마츠바라고라든가 이토 타치야, 다니엘 슈미트 이런 선수들은 좀 기대 이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일본 선수들 그만 영입하고 이승우를 중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구단 운영하는 이유가 또 있을 테니까. 네. 뭐 존중은 합니다만은, 그리고 머스켓 감독이 새롭게 지붕을 잡은 거는 이승우 선수에게도 좀 약간 호재라고 봐요. 지난 시즌에는 이 신트트라이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경기도 못하는 것도 못한 거지만 너무 단조로워. 네. 측면에서 그냥 2차원적인 크로스를 올리거나 뭐 그걸 몸싸움을 통해서 좀 우당탕탕하는 그런 축구가 많았고,
세세하게 이렇게 부분 전술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모스켓 감독 체제에서는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의지를 보여줬다는 게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브리스 감독 밑에서는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3백, 사실상 5백을 가동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측면에서 크로스, 요한볼리의 마무리 정말 단순했죠. 이 보는 팬들도 재미가 없고 단순한 것도 문제지만은 템포가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미 다 갖춰져 있을 때 그런 무딘 공격으로는 상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요한볼리가 떠나고 나서는 스즈키 유마하고 콜리디오를 기용을 했지만은 아쉬운 점이 또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코스티치 감독 시절에는 4-3-1-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공격을 보여주려고 했지만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랐잖아요. 네. 그런데 케빈 머스켓 감독은 패싱력이 뛰어난 콜롬바토하고 더 리더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 두 명의 선수가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콜롬바토는 기복이 좀 심한 네. 편이고 더 리더를 선수는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후반전에 체력 저하가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두 선수가 패싱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패스 플레이를 전개를 하고 측면에는 활동량이 많은 던킨,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나카무라 케이토를 배치하는,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측면 쪽에서 연계 플레이가 또 살아나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머스켓 감독은 포백 라인에 중앙 성향의 선수들을 대거 깔아놓으면서 말 그대로 수비의 안정감을 높였는데, 폴 가르시아, 마에, 테세이라, 상코는 지난 시즌에는 다 센터백으로 기용됐던 네. 선수예요. 네. 근데 이제 폴 가르시아가 바르셀로나 출신으로 왼발킥이 정확하니까 왼쪽 풀백 자리에, 상코는 기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 자리에 배치하면서 나름대로 공격 쪽에서도 기여도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머스켓 감독이 그만큼 신트트라이던 선수들에 대한 연구가 끝난 상태라고 보이고, 네. 그 장점들을 모아서 팀의 색깔을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승우 선수가 투입된 다음에 결승골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들도 높아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 경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죠. 아니 네. 근데 신트트라이던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경기 잘했음에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이런 경기를 한 적도 없었어요. 맞아.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즌 기억하십니까? 이승우 선수가 언제 데뷔했는지? 언제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왜 안 부상이냐? 나오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개막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승우 선수의 이 벨기에 리그에서의 활약은 진짜 올 시즌이 진짜 백이다. 이 신트트라이던 지난 시즌 정말 재미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승우 때문에 이런 경기를 봐야 되나? 이런 평들도 있었거든요. 나 이승우 때문에 그 경기 다 해설했어. 왜 이래? 그런 평들도 있었다라는 봐야지. 거지. 이 사람들이. 근데 올 시즌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좀 더 보는 맛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좀 약간 중앙적인 성향, 그런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공격을 풀어주고, 그리고 측면 수비수들이 올라와서 같이 점유를 좀 해주면서 하프 스페이스도 공략하고, 약간 지난 시즌까지는 너무 구시대적인 축구를 하는 게 아닌가라면 올 시즌 그래도 좀 트렌디하게 요즘 현대 축구 하는 듯이 하려고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돼요. 네, 올 시즌. 사실 신트트라이던 투톱이 스즈키우마하고 콜리디오가 나왔는데, 스즈키우마는 볼을 주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 스즈키우마가 드리블할 때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성공률이 너무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볼을 주고 들어가는 유형이고 콜리디오는 볼을 좀 끌고 들어가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전개할 때 스즈키우마가 중앙으로 가고 콜리디오가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승우가 기용이 된다면 이승우가 올라가면서 공격 형태는 4-3-3처럼 바뀔 수도 네, 그렇게 있어요. 될 수 있죠. 아마 머스켓 감독은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에게 기회가 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신트트라이던 보는 재미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란 아주 조심스러운 아주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승우 그리고 신트트라이던에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년에 벨기에 강팀들이 좀 전력이 많이 약하죠. 맞아요. 네, 한 4-5년 전? 한 2-3년 전까지는 그래도 강팀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클럽 브레를 위시해서 뭐 행크, 헨트, 스탕다르 이런 팀들이 굉장히 강했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빠져나가. 빅리그로 많이 빠져나갔죠. 뭐 세리에에서 아탈란타에서 활약하는 말린콥스키 뭐 이 선수도 있고, 아스톤빌라에서 올 시즌에 벨기에 선수 굉장히 많이 영입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강팀들이 힘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그 첫 경기 hen트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조나단 데이비드 지난 시즌 득점왕이죠. 이 선수가 또 프랑스로 떠나다 보니까 공격력이 너무 약해졌잖아요. 그렇다면은 강팀을 상대로도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되고, 여기에서 이승우 선수가 또 활약이 더해진다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또 아주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여하튼 개막전 한 경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기에 가깝지만 여러분. 하지만 기대감이 높아지게 만드는 경기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승우 선수의 몸돌림, 그리고 공격 쪽의 기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승우 선수 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올 시즌은 뭔가 좀 기대가 된다니까. 이제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활약해야지. 근데 이제 더는 물러설 데가 없어. 맞아. 이승우 선수가 정말 올 시즌은 활약을 반드시 해야 되고, 빨리 주전을 좀 꿰차서 이승우 중심의 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본인도 커리어를 반등시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승우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승우 선수 소식도 간간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스켓 감독 도와주세요.